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론이 답이다를 진행하는 조관식입니다. 오늘은 지역에서 활동 중에 있는 작은 도서관, 현재는 문화공간이자 어머니들의 수다방으로 활용되기도 하는 그런 작은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작은 도서관 관장님 두 분이 나와 계신데요. 먼저 우리 전 관장님부터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조치원 작은도서관장 전충곤입니다. 네, 저는 세종두류 작은도서관장 김광훈입니다. 마중물 작은도서관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도서관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최초의 마련된 것이 제 기억상으로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구려 소수림왕 2년에 372년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고등교육기관인 태학이라는 것을 설립을 하게 돼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거와 별도로 경당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도서관의 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위에 이제 근대 도서관의 시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역시 성종 9년, 990년이죠. 그 당시에 맞습니까? 네. 네. 그 명칭이 수서원이라는 네, 그거죠. 네. 그 위에 이제 대학 도서관의 시초는 1475년에 이제 존경각이라는 기억 잘 하시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현대 도서관의 시초다 그러면은 1910년 일본인이 이제 세운 도서관 불합부가 이제 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작은 도서관, 이 시초는 언제로 우리가 봐야 될까 싶은데요. 1960년도에 네. 엄대섭 선생님이 네. 마을문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가 작은도서관의 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우리 엄대섭 선생님 그러면은 저도 기억이 나는데 최초에 우리나라 도서관 옆에 사무장도 하셨고, 그러시고 이제 그분이 1951년도에 울산에 자기 사립 도서관을 만드신 장서 한 3천여 권을 개방했던 그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소위 새마을 문고로 이어지는데 그게 새마을 문고가 제 기억상으로 1961년 2월 1일자로 이제 새마을 문고를 이렇게 만든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작은 도서관이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문화공간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쉼터라든가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2012년에 작은 도서관 진흥법이 이제 시행이 됐어요. 그러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됐든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개인이든 법인이든 단체든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그죠? 그 다음에 열람석이 6석 이상, 그리고 이제 장서가 1,000권 이상이면은 누구나가 이렇게 개관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가 지금 조치원 작은 도서관이죠? 여기 평수가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평수로 한 35평 정도. 35평. 장서는 지금 장서는 지금 한 2,500권 정도. 2,500. 그리고 우리 세종두류요. 네, 거기는 얼마 정도나 됩니까? 세종두류는 20평형 공간이고요. 네. 장서는 지금 한 4,000권 정도 있습니다. 아유, 여기보다도 훨씬 좁은 공간에 많은 책을 소장하고 계시군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를 또 운영하고 계시죠? 네네. 거기도 조금 더 적은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에 네. 단독주택을 전용으로 이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거기는 거기도 이제 비슷한 건수로 한 4,000권에서 5,000권 그렇게 있습니다. 아, 대단한 장소를 구하고 있네요. 어쨌든 이게 이제 이 작은 도서관 진흥법이 이제 개정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자에 개정된 것이 2016년 5월 4일자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법률제 13,973호에 의해서 개정을 하면서 시행령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제3조를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작은 도서관의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렇죠? 네. 하도록이 이제 우리나라 법규상의 문제인데 네.
할 수 있다와 네.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법리적 해석이 차이가 크죠. 예. 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담 때문에 할 수 있다로 네. 이렇게 걸 고치지 그렇게 돼 않고 있죠. 있는 상태에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이제 제 5조 제 2항에 보면 그에 따라서 그 예산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혹시 그 저기 우리 관장님은 좀 예산을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혀 없고요. 전혀 없습니까? 네. 아까 김강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한다. 그다음에 할 수 있다. 이 차이는 크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세종시에서 지금 하는 거는 일부 이제 도서관들 선정을 해서 네. 그러니까 일정 이제 뭐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맞는 도서관만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하. 나머지 사립 도서관들은 대부분이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비로 지금 운영을 하고 그렇죠. 계신가요? 우리 관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세종시에서 첫 번, 두 번, 이제 2년 정도 그 보조금 받은 사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작년과 올해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국에 작은 도서관 평점을 내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작은 도서관 평점을 내기 위해 했던 것이 아니라 네. 이 공공도서관 네. 평점을 내기 위한 것을 보조금을 주는 가운데서 아하. 어느 정도 기준을 하기 삼기 위해서. 네.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이제 그 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 조사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작은 도서관마다의 특징과 사정이 전혀 다른데 그런 부분들을 알지 못하는 행정이 진행되다 보니까 네. 이런 이 불상사들이 좀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일종의 뭐 탁상 행정의 그 결과물이네요.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법률 제 7조 제 2항에는 이게 이제 공공도서관하고 연계를 해서 네. 그 정보를 그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네. 이제 뭐 기록물이 됐든 뭐 도서가 됐든 출판물이 됐든 다 그렇게 돼 있는데 네, 네. 그럼 그런 부분도 지금 연계가 전혀 안 되고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현실은 뭐 정확하게 말하면 거의 안 되고 있고 일부 이제 공립도서관들만 이렇게 공공도서관하고 연계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네. 대부분의 사립도서관들은 지금 현재 시스템이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죠. 지난번 간담회가 있을 때 그 네.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해드렸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제가 세종시에서는 작은 도서관 협의회 초대 회장을 맡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전에 지금 진행하는 사업 가운데 이제 이 도서관들을 서울시 도서관처럼 네. 행정적 연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시도를 해서 네. 그때 만들어진 협의회 안에서 몇몇 도서관 우선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한다 했었고 그래서 한 3개 군데가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공립도서관들이 주로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 내용을 발표를 안 해주기 때문에 네, 모르겠는데 네. 아마도 1개 도서관 정도는 사립이 들어가 있지 않나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것과 동시에 세종시에서 조금 이제 굉장히 좋은 제도죠. 작은 도서관에 있어서는 서점과 지역 서점과 연계해 가지고 이 도서관에 없는 책을 이용자가 서점에 가서 직접 구매를 하고 그것을 이후에 등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참 획기적인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공립도서관에 에서는 이제 해당이 되어지는데 작은 도서관들은 이제 보조금이 일정적이지 않으니까 이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시스템상에서.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격차를 벌이는 이용자들이 작은 도서관에 가면 그런 서비스를 못 받고 네. 공립도서관 가면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정이 되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이게 작은 도서관은 집 근처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높을 수가 있는 반면에 공공도서관은 상당히 그 떨어진 부분에 있단 말이죠. 물론 뭐 네.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가깝겠습니다만은 그럼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그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예 안 되고 있군요. 그러면 협의회는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예, 지금 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이것도 조금 이제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요. 시에서도 운영 방침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좀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법률에도 그거는 명기가 돼 있어요. 제 13조에 보면 이게 그 협의회를 만들고 그에 따른 그 경비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협의회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빨리 그걸 마련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협의회장이 돼서 안 사실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한국자군도서관협회라고 사단법인체가 네. 전국에 이제 그 천여 개의 도서관을 이제 함께 회원으로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제가 한 20년 가까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협의회, 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좀 정책 도시다 보니까 좀 다른 지방들과는 다른 적용이 됐어요. 네. 왜냐면은 우리 신임 시장 이춘희 시장님께서 그때 이제 문화 관련해서 그 100대 공약을 낸 것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문화 융성의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례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세종시가 작은 도서관들이 그 미약하니까 나서서 협의회를 만든 사례죠. 그러니까 다른 지방들 같은 경우는 도서관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반면에 만들고 네, 있다면 네, 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만들어서 그래서 운영토록 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진행한 것이 민관협의체라고 하는 네. 정확하게는 그렇게 출발이 됐죠. 네, 그러면은 시에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놓고 지원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좀 일부분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원래는 협의회라는 게 공공도서관 협의회가 보통 다 지역마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는데 작은 도서관 협의회는 대부분 민간 이제 사립 도서관들이 모여서 이제 협의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른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공공도서관 협의회하고 뭐 작은 도서관 협의회하고 이제 이렇게 뭐 같이 이제 협력 사업을 한다든지 협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 그런 지금 타도시의 이제 형태라고 네. 보여지는데 지금 세종시만은 좀 이렇게 좀 특이한 그런 경우라고 보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자치시인데요, 그야말로. 그러면은 지금 작은 도서관이 몇 개나 있죠? 지금 지금 시에 뭐 또 공식적으로 등록된 것은 이제 53개라고 지금 53개. 그러면은 여기에도 국립도서관도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우리 그 시민들에게 편의 제공이 되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그 미약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당히 이제 특히나 이제 국립세종도서관은 네. 뭐 좀 이렇게 이제 좀 별개의 이제 국가도서관이니까 별개를 보더라도 이제 시에서 이제 물론 이제 시립도서관에 지어진다라고 지금 이제 착공을 한다라고 장소도 정해졌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급한 게 세종시는 제대로 된 공공도서관이 우선적으로 들어서야 된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복컴에 이제 도서관들이 들어서는데 저는 그 규모면이나 이런 걸 보면 저게 과연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네. 그런 부분에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 차라리 그 복컴에 들어갈 게 아니고 별도의 공공도서관들이 계속 동단이든지 이렇게 지어져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시립도서관이 나중에 좀 완공이 되면 거기에 이제 시립도서관의 그 이제 분관식으로 이렇게 이제 운영이 돼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그 이제 작은 그게 분관들이 공공도서관 역할을 하잖아요. 그 밑에 이제 지역의 작은 도서관들이 또 분관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이제 작은 도서관 안정적으로 좀 운영이 되겠죠. 아파트 단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입주자들 대표들이 그 회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운영비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아파트 단지 말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런데 도심에 나와 있는 이런 마을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그런 운영비가 전혀 없는 상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간 구입이라든지 뭐 책이 있어도 서가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시립도 대표 도서관에 들어서고 그다음 밑에 이제 하부 공공도서관에 들어서고 그 밑에 이제 작은 도서관 분관식으로 이렇게 가면 가장 안정적인 그런 시스템이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보면은 그 문화관광부 장관이 이 작은 도서관을 갖다가 그 진영을 그 갖추게 하기 위해서 시범지구로 이렇게 지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세종시에는 그런 지정이 받은 도서관 지역이 전혀 없나 보죠? 오히려 현 문화부 장관이 네. 그 도서관 진흥법, 그 작은 도서관 진흥법이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조금 그
이 법 제안 속에 좀 문제가 있고 관리직 측면도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그 제대로 지원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일반 도서관법과 같이 가는 형태로 같이, 가야 네. 된다. 이제 네.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만들어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도 안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작은도서관 진흥에 대한 이런 그 대책 마련이 없다. 해가지고 그냥 그것을 유지시킨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역시 그 법 제9조에 보면 이게 그 국유재산이라든가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그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대여도 받을 수 있고요. 네네.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입니까? 그 우리 정 관장님 개인 돈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여기도 지금 현재 우리 지역 작가님, 최광 작가님께서 네. 이 공간을 무상 임대를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책도 이제 기부도 받고 서가도 기증을 받고 뭐 일부 이제 회원들 돈 이제 자비를 부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네. 우리 김 관장님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세종두류는 제가 2008년도 당시에 이곳이 이제 작은 도서관을 비롯해서 그 전체적으로 도서관이 전국 통계에 4개밖에 없었어요. 네. 이건 이제 그때 세종시가 되어지기 직전에 완전 물 건너갔을 때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도서관을 하고 있던 가운데서 정말 도서관이 필요한 지역 이걸 그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처음에 연민을 가지게 됐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2011년도에 지금 현재 풍산 아파트 네. 자리에 네. 상가를 그 이제 경매로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원래 목적이 작은 도서관으로 드리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진행이 되다가 원래는 이제 그 제가 이제 운영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 지역 사람들이 좀 그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장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책을 채워주고 이런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건데 좀 뜻대로 안 됐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2015년도에 그 제가 직접 들어오면서 이것이 이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임대료 때문에 이동도 해보고 막 그냥 이런 어려움을 겪어봐가지고 아예 이것을 그 고정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비영리 단체에다가 증여하는 형태로 했고 지금 그래서 지금 별도의 그 이 문화 공간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고 이제 지금은 그런 가운데서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들어볼수록 이거 참 안타까움이 있다. 이게 법은 제정이 돼 있는데 제대로 그 법 적용을 못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그 진흥법 제 1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기업이라든가 개인에게 후원을 하도록 이렇게 장려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자,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야만 이게 타개책이 나올까요? 지금 시에서 주관을 해서 협의체도 만들어 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도 안 갖고 있고, 마침 또 뭐 선거가 코앞인데 새롭게 그 뭐 시장 되시는 분들한테 뭐 요구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무슨 개인의 무슨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내팽개쳐놨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만 이제 뭐 그럴듯하게 공약사항으로 걸어놓고 또 지나고 나니까 또 흐지부지하는 이런 그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보기에는 작은 도서관 자체에 이제 숫자가 한 6,500여 개가 되는 전국에 되는데 네. 자체적으로도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 분명히 이제 좀 부실한, 유명무실한 도서관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좀 시에서 좀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할 부분은 좀 정리를 하고 행정적으로 뭐 등록 취소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리고 정말 살려서 가야 될 도서관들을 중심으로 네. 끌고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표 도서관 산하에 그 중규모의 공공도서관을 좀 많이 좀 설립을 하고 그 밑에다가 정말 정리된 좀 진짜 제대로 운영이 되는 그런 작은 도서관들을 공간으로 이렇게 잘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관장님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서
문화 활동 같은 경우도 좀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네. 주로 어떤 것들을 진행하고 계신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이제 주로 이제 저희는 독서 활동과 관계되어진 어떻게 무엇을 하더라도 독서로 이끌어낼 수 있는 네. 이런 것을 주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북콘서트도 하게 되고 네. 또 이제 이 찾아가서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세종 전통시장의 특성이 이 매일의 생기가 바쁜 분들이고 또 이제 세대가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고 해서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접근성 있게 책을 읽힐까 하다가 이동도서라고 네, 수레 도서관을 네. 만들어가지고 장날마다 끌고 나가고 있어요. 아유, 네, 멋지시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찾아가는 독서 활동을 위해서 이제 마을회관이라든지 이제 어르신들 모여 있는 곳 아니면 아이들 있는 곳 이런 데를 이제 찾아가서 책 읽어주는 그런 활동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여기 조치원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도 문화 활동을 꽤 하고 계시잖아요. 소개를 네. 좀 얘기하시죠. 네. 지금 제일 큰 거는 저희들 도서관에 이제 이 세종 지역의 지역 작가들 네. 작품을 다 모아놨습니다. 작품 전시도 해놨고,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백수문학이라는 게 저기 우리나라 어찌 보면 문학 동인지의 최고의 동인지인데, 그럼요. 여기가 이제 조치원이 그런 면에서 백성문학을 보면서 느낀 건데, 조치원이 진짜 예전에는 문학의 메카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지역이 문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훌륭한 작가들도 많고, 하지만은 어떤 분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분들을 지금 인터뷰를 다 하면서 기록도 남기고, 네. 그다음에 이걸 QR코드를 만들어서 이 작품들을 이렇게 이제 지역에 있는 학교 도서관이나 공공 도서관, 그다음 작은 도서관에 보급을 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종 지금 전통 춤도 지금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책친구라고 해서 독서 동아리인데 오늘은 이제 특강이지만 매달 한 번씩 마지막 11월 달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매주 한 번씩 토론회가 있고 마지막 주에는 이제 특강식으로 네. 유명하신 이제 우리 문화예술 쪽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특강을 합니다. 그런 걸 진행하고 있고, 방학 때는 저기 애들 이제 고등학생들이 여고생들이 이제 초등학생들을 가리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 대학생들이 또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을 가리키는 이제 연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업들을 지금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정말로 이 과거의 도서관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방 역할도 하고,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화이트 노이즈라는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도서관에 오면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마련을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거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이게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느 분이 먼저 하시죠? 김 원장님부터 먼저 하시죠. 애로사항이요. 아마 전국 작은 도서관들의 이제 공통적 사항이라고 보고, 이 작은 도서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김구 선생님께서 네. 나의 소원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대한민국이 높은 문화를 소유한 나라이기를 소원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구국 정신이고 독립 정신이고 그럴 수 있었다라고 보는데, 아마 마을 문고 시작했던 엄대서 선생님도 그 마음으로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놓으면서 시작한 것이 아닐까 보고요. 풀뿌리 독서 운동을 하는 대부분의 분들의 마음은 그런 데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뭔가를 바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든지 민족의 어떤 문화를 살리고 그다음에 의식을 높여서 제대로 된 국민성을 갖게 하는 이런 측면이었다고 보는데, 이제 자꾸 주변 문화들이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내가 가진 거 조금 내놓은 것으로는 너무 협소하고 상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책을 다 내어놓아서 도서관 시작을 했는데, 네. 옆에 새로 생긴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도서관들 다녀오면은
책이 왜 이렇게 이제 좀 후지냐, 네, 네. 속된 말 이런 것이 네. 되죠. 네,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신간 도서를 좀 확충해서 좀 그 이용자들 구매에 맞춰야 되는데 네. 이제 이런 생각 속에서 이 정책적으로 그 보조금 같은 거 좀 그렇게라도 받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 가졌었고 뭐 그런 가운데서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진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책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책은 주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런 그 방안책들이 제대로 서 있지를 않아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도서관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상시 열려 있는 문화가 되든지 아니면은 아예 일본 도서관처럼 특징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을 열든 뭐 한 시간을 열든 간에 네, 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인정되어지면 네, 네.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100만 원을 보조금을 주든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주든 그 상관없이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지면 6시간 이상을 열어야 된다. 네. 주 5일 이상을 열어야 된다. 이런 그 어떤 그 획일적인 그런 그 정책에 묶어놓죠. 그러니까 그것을 준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일들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야 되는 현상이 나와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거기 매이는 사람들은 생활도 못하고 모두 이런 그 그렇게 어떤 되겠네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자기 봉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 시작된 사람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할 수가 있는데 같이 동력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라든지 뭐 이렇게 그 요청을 하면 자원봉사의 개념 자체가 그 의도했던 것들과 맞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겠네요. 네. 우리 정 관장님은 또 여러 상황. 네, 뭐 가장 큰 여러 상황이 아무래도 운영 문제죠. 그렇죠. 운영 문제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엄재석 수장님하고 80년도부터 마을문고 운동을 같이 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마을문고 운동을 한 20년 가까이 마을문고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는 좀 이렇게 좀 순수한 맛도 있었지만은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후원을 해줬거든요. 그나마 그런 좀 이렇게 좀 재미난 게 있었는데 하여튼간에 그좀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실패가 됐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도서관 운동을 하다가 이제 도서관학을 전공을 하면서 다시 이제 도서관을 다시 보게 됐고 네. 작은 도서관을 다시 또 돌아왔는데 공공도서관 운동을 하다가 사수로서 이제 다시 이제 작은 도서관 돌아왔는데 보니까 현실은 예전과 비해서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뭐 제가 보니까 더 안 좋다. 네. 예, 그런 느낌이 들 정도고 자꾸 이제 뭐 자원봉사를 자꾸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작은 도서관들이 사람들이 자꾸 이제 오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네. 근데 이제 자꾸 이제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뭔가 할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쨌든 간에 운영비라는 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역에 뭐 시에서 지원이 안 되면 정말 시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기업들하고 좀 연결을 좀 맺어주든지 네. 예, 그런 시스템이 좀 이렇게 되면 저는 굉장히 활성화되리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공공도서관이 분명히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 역할은 그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부터 엄재석 선생님이 마을문고를 주창할 때부터 저희들은 그런 걸 느끼고 네.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 역할을 지금 다시 좀 저는 이제 여기 작은도서관을 지금 하면서 그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네.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책은 사람을 바꾸고 도서관은 세상을 바꾼다. 그 이제 책이란 게 그렇게 이제 중요한데 맨날 책 읽으라고 이야기만 해요. 원래가 책의 해다 뭐다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알맹이는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실속 있는 그런 정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군요. 역시 그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요.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도서관에 가서 보면은 어떤 때는 제가 그 대통령에 대한 간접 경험도 하게 되고 또 우주 비행사도 됐다가 그렇죠? 또 나르는 비행기를 만드는 그런 발명가도 되고 여러 가지 그 꿈과 희망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도서관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그 작은 도서관들이 정말로 주변에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건 선진국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은 많은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 마무리 발언으로 이 속에 담았던 얘기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시가 됐든 아니면 뭐 국가적 차원이 됐든 아니면 뭐 시청자분들에게 됐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마무리 발언으로 좀 전 관장님 좀 하시죠. 네. 네, 뭐
그 국가적으로 봐서는 이 이제 도서관 정책이라는 게 정말 좀 제대로 좀 갔으면 좋겠고요. 네. 그 이제 법률부터 좀 제대로 된 법률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고, 네. 그리고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뭡니까? 안 지켜지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강력한 집행을 좀 했으면 좋겠고, 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학교 도서관이 이제 세종시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규모가 너무 작거나 네. 학생 수에 비해서 너무 이제 협소해서 애들이 이제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학교 도서관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들어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게 도서관입니다. 그때부터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냥 공공도서관은 그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제대로 된 이제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정말 그 대표 도서관도 만들고 정말 제대로 된, 저는 이제 어설픈 도서관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정말 공공도서관, 저거는 누가 봐도 공공도서관이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도서관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복컴에 보면 장석은 뭐 2만 권, 3만 권, 이 수준은 저희들이 보고 저는 이제 사서 입장에서 보면 도서관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작은 도서관의 역할이지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한 이런 도서관 말고 제대로 된 도서관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선거가 한창인데 시장님, 교육감님, 뭐 이제 그 시의원 후보들 많지만은 정말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이 우리가 정말 거듭 말씀하시지만은 알아야 뭘 하죠. 네. 그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느끼고 새로운 걸 알아가고, 그다음에 그 책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고 또 세상이 바뀌는 그런 저는 이 정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 관장님 마무리 하시죠.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이제 순수함이 많이 좀 사라진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잘 되자고 한 것이 이 정책이 더 잘못되게 만든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국민들이 속고 있다라고 말해야 될까? 아니면은 너무 이제 그 언론 속에서 보여주는 것에서 오해하고 있다라고 할까? 이런 것이 뭐냐면 작은 도서관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치하는 분들이 공약으로 작은 도서관 짓겠다, 뭐 이렇게 어떤 공모를 보게 되어지면은 작은 도서관 이렇게 지원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다 그대로 되는 줄 알고 있는 네.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종시 전통시장에 나가더라도 이게 그냥 하는 짓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게 돈 안 받고 자기 책, 그래서 심지어 책을 그 손실을 당해도 이 사람들이 뭐 그거 배상할 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그 정책과 연결돼서 본다면 이 국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믿을 만한 곳들이 없다 보니까 이 사립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개인 도서관으로 여겨요. 네. 같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자산인 것처럼 여기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전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후원을 했던 개미 군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그 개별적인 후원들이 거의 줄어든 상태에 있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라든지 이런 공공성 있는 쪽으로 기부 행위를 해서, 그래서 아까 우리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려면 기업이 그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이 후원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가 국가도서관이냐 이걸 먼저 물어와요. 네. 그래서 국가도서관이니까 그럼 참 이 소속을 등록을 해놓고 있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지만 참 말하기 곤란한 부분이 많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사립도서관이라고 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버려요. 그러니까 그 신뢰성이 아무래도 이제 그 공공의 자금이 투여되는 것이 잘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마음이 드는 것은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특정 기관에 가서 오게 하려고 하면은 또 이런 작은 도서관들에게는 소외가 되어져요. 네.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고, 오히려 그 작은 도서관의 실태를 그대로 드러내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작은 도서관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후원해서 지역이 같이 살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고 보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그 작은 도서관 관장님 두 분을 모시고 작은 도서관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참으로 이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비를 들여서 지금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뭔가 보조금도 있고 또 후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전혀 사적인 개인 비용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후원도 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좋습니다.